신혼집 구하는데 신축 아파트 월세 받고 그리고 빌라 전세 살고 그러는데 뭐 단돈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바로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재테크왕에 도전하는 미스터 조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시는 올해 상반기 예신, 예랑님들 그리고 혼주분들의 심심치 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진짜로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던 분들이 90% 이상일 텐데 아니 어떤 누가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알았을까요? 진짜 와이프의 친구도 신혼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오고 짜증나는 거 보고 하니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갈 길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적 마인드로 신혼집을 구했던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첫 집이자 첫 세입자를 받은 집이었는데요. 대단한 수익을 남긴 투자는 아니었지만 나름 투자적인 관점으로 신혼집을 구하면서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혼집을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마련하신 분들은 괜히 안 보셔도 됩니다. 훨씬 선명한 선택으로 이미 집계약을 하신 거니까요. 저의 이야기를 과정에 맞춰 6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신혼집 구하기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증금 5,800만 원을 넣고 월 10만 원 내면서 신축 아파트에서는 월세를 받고 빌라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신혼집 스타일이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집을 장만할 기회가 오다. 기회를 준 2018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1년 7개월 전이죠. 2018년 8월 저는 결혼을 앞둔 예랑이죠.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결혼식 찾고, 시집해보고, 예약하고, 상견례 일정 잡고, 신혼여행 장소와 일정을 정하고, 예약하고, 드레스 한복 턱시도를 살지 빌릴지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사실 어찌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집을 장만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와이프하고 서울과 인천의 집은 한 100군데는 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저는 말로만 듣던 누군가에게는 위기는 기회로 찾아온다는 말을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집이 우수수수수 나왔던 그때 인천 쪽에 시중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생애 첫 갑이 되다. 나는야 집주인. 혹시나 해서 말인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갑구와 을구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집을 사게 되면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저의 이름을 등재해 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갑이 되는데 장모님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사실 서울과 인천의 부동산을 전전긍긍하던 저희는 인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 쪽 빌라로 알아보던 저희에게 그래도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를 바라셨는지 직장으로 평일에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저희가 정한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알아봐 주셨어요. 그러면서 방금 전 말씀드린 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천 신축 아파트 25평짜리가 2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심지어 2016년 분양을 마치고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시기가 2018년 8월인 아파트였는데 청약으로 당첨되면 뽑기로 돈과 층과 향이 결정되는 반면 저희는 좋은 향과 층수를 꼼꼼히 살펴보고 골라서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갑이 되었지만 너무나 먼 그 집!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직장까지 가는데 거의 2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지하철을 통해 뚜벅이로 출근하던 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를 설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빚을 지고 이자를 둘이 깔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지역에 빌라를 구해서 거기서 살다가 다시 오자 라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결국 첫 월세를 받다. 새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와이프를 설득하였고 와이프는 수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는 세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전세 대출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대출 때문에 월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처음이라 그런지 떨리는 마음으로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가 구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걸요? 확실히 좋은 향과 층의 새 아파트로 세를 준다고 하니까 2주 만에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월 10만 원으로 살기 시작. 월세 이자 차익으로 전세 이자 내기. 세입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집담보대출이자 50만 원을 제외하면 20만 원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희가 살고자 했던 지하의 빌라를 샅샅이 찾은 끝에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4층 빌라를 1억 2천에 전세를 구했습니다. 여기도 사실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왔다 갔다를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였고 그랬습니다. 이곳도 또한 20군데 넘게 본 곳 중에 가장 좋은 빌라였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 돈을 이곳저곳에서 끌어다가 채웠습니다. 현금 500만 원에 신용대출 2,5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전세대출을 받아서 마무리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 9천만 원의 전세이자는 연 3%, 즉 월 23만 원이었고 신용대출 이자는 연 3.5%로 월 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나가는 총 이자는 전세이자 23만 원에 신용대출 이자 7만 원 더해서 30만 원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월세로 남는 돈 20만 원을 제하면 월 10만 원으로 빌라 전세를 살게 된 셈이고 여기에 아파트의 시세 차익은 묻고 더블로 갓 이렇게 된 것이죠. 여섯 번째, 매도 이후에 다음 투자를 기약하다. 사실 저희는 지금 인천의 신축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는 2억 8천만 원. 세금을 제하면 1년 6개월 만에 1,000만 원 정도를 번 셈입니다. 사실 작년 여름 때부터 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최근에 풍선 효과로 인해 인천 아파트까지 투자자의 손길이 닿아서 매매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파트를 매매한 것 치고는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1년 반 동안 월세도 받고 부동산에 눈도 떠서 경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가서 여러 번 입찰도 하였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따질 수 없을 만큼 값진 투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2년의 세입자의 기간을 채우지도 않고 팔려고 했던 건 그 검단에 이번 년부터 엄청난 공급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구축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검단 아파트가 비싸지는 것보다 저희가 더 비싸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급하게 팔기로
마음을 먹고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서울로 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들의 정확한 시세 파악을 위해서 아주 눈을 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값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정리하는 것들이 잘 되면 공유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여러 첫 단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특히 이 집에 첫 단추를 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 투자적인 마인드로 나름 진행했던 이 사례가 지금도 신혼집을 사야 되나,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나,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을 사는 거여가지고 집값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월세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전세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지 요정이었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머리가 아팠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번 치르고 나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관심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적으로 첫 집을 구해 보니까 부동산을 거래하는 흐름이 보이고 관심도 생기면서 부동산 경매 공부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게 이게 부동산이 기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고 기초를 다지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쌓이는 재미와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했는데 강제저축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대출 원금을 갚다 보니까 강제로 저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출한 금액이 빠지면서 돈이 쌓이니까 그 또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강제저축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습관도 합리적으로 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적인 관점으로 신혼집을 시작한 것이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혼 준비가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머리가 아프고 그냥 지끈지끈하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선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시고 차츰차츰 공부하시면서 신혼부부 특별 청약을 준비하신다든지 아니면 자가로 꼭 똘똘한 아이는 한 채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귀한 시간 제 영상에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